2019 세계 인공지능 바둑대회 4강전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저래가 한도의 대마를 추궁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끝내려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그래도 한도 마지막에 승부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길 먹여쳐서 있고요. 물론 확실히 좀 불리한 싸움이면 분명한데 이게 수상전으로 그냥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잡히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요. 네, 그냥은 못 잡죠. 뒤로 메워서는 못 잡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일단 패긴 패라는 겁니다. 그럼 팩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죠. 근데 팩감이 이게 흙은 자체 팩감이 있긴 해요. 이런데 두고 뭐 이런 팩감들이 있는데 단패가 아닌 게 좀 문제이긴 하네요. 단패가 아니라서요. 이게 두수 늘어진 패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럼 꽤 많이 늘어졌는데요. 네, 많이 늘어졌어요. 근데 그러나 뭐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고 여기서의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좌하기도 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좌하기 패는 이제 좀 뒷전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도가 떨어졌고요. 이제는 상변 패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백이 해소를 해버리느냐. 사실 백이 해소하는 게 자체로 집으로 많이 번 거잖아요. 네. 살려주더라도 해소하고 다시 입회하면 되니까 좌하기 패를 하면 되니까 백에게는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또 인공지능 그래프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한돌이 이제 먹여쳐 가자 저래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그림이 좀 지속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를 백도 다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길 따내서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달라지죠. 이건 단패입니다. 그냥 이렇게 진내서 패하면 단패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네. 물론 여기를 두수를 둬서 패를 안 하자고 한다는 것은 이걸 끊었을 때 이건 문제가 좀 생깁니다. 다 나가고요. 네. 여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연결고리가 불확실해지죠. 이렇게 갈라간다든지 날일자로 갈라간다든지 이 넉점이 갈라지면은 좀 위험합니다. 이건 만들어낸 그림이고요. 네. 그러니까 백도 이제 있고 나서 여기 이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흙이 찌르고 싶은데 찔러두는 교환을 하면은 백이 그냥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를 조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백은 이어서 수를 늘리고 젖혀 이을 때 이 패를 유의히 한다면 이 두 수 늘어진 패니까 붙이고 둘 때 한수하고 해소가 되면 좋거든요. 근데 네. 해소가 안 되죠. 어, 또 붙이고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네. 근데 두 수 늘어진 패는 사실 백 입장에서는 여유가 꽤 있는 패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따내고 대따내면 이렇게 한 수, 두 수를 놔야만이 이제 단패가 되는 겁니다. 네. 백에게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고요. 네. 그냥 이었습니다.
예상된 그림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그림은 거의 외길 수순으로 봐야겠어요. 네. 좀 승부가 일찌감치 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네, 상당히 좀 괴로운 모습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바둑의 승부는요, 어찌 보면은 좌기 쪽에서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베개 타개가 이 선수로 사는 것은 흑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컸어요. 잡을 수 있는 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선수로 살려준다는 것은 흑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결말이거든요. 네. 하지만 실전에는 절해가 좌기를 선수로 살려냈고 네, 다시 선수를 뽑고 네, 큰 자리를 향하면서 거기서의 백의 우세가 좀 도드라진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또 좌하귀에서 타개가 성공한 이유는 붙이는 수가 조금 오늘의 이 수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묘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한 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백의 선수를 뽑은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깊은 연구는 다시 해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이한수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수지만 인공지능의 바둑은 진행될수록 그 이후에 이해되는 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알파고 나올 때도 처음 봤을 때 헉하는 수들이 많았잖아요. 헉했지만 윽하고 나중에 찔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하긴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알파고 제로가 엄청난 포스를 남기고 은퇴를 해버렸잖아요. 네. 거의 세계 최고의 AI를 탄생시키고 은퇴해버렸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주자들이 이제 절해를 필두로 이제 뭐 골락시, CGI, 한국의 이제 한돌, 바둑이, 돌바람 이런 AI들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를 넘어섰을까? 아, 지금 현존 최강은 이제 절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락시가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알파고 제로한테는 이길까? 이런 거 궁금하신 적 없습니까? 궁금하죠. 궁금하세요? 네. 그래서 이주영 그 바둑이 개발자신 이주영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네. 알파고 제로는 당연히 뛰어넘었다. 아, 그런가요? 네, 당연히 뛰어넘었고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절해 골락시가 지금 현재 세계 최강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따르는 그룹이 이제 바둑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릴라제로 이번에도 한돌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한돌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CGI 뭐 이제 근데 바둑이도 네 알파고 제로 수준은 이미 넘었다. 네 이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알파고 제로 한번 소환을 해보고 싶은데 과연 네. 해주실까요? 사실 절에 개발한 이유가 저는 사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알파고 제로를 한번 뛰어넘는 그런 AI를 만들고 싶어서 텐센트가 또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알파고 제로가 그냥 은퇴해버리니까 갑자기 그 점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팁젠고도 은퇴를 했고요. 네. 그 알파고 제로의 성장 그래프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좀 엊그제 같은데 다른 인공지능도 벌써부터 그 수준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제 AI 이런 세계 대회가 계속해서 개최되고 있는데 왠지 알파고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상권에 있는 AI들의 수준들은 이미 그것을 넘었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알파고 제로 이상의 지금 기량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뭐든지 붙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공통적인 의견은 프로기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절에는 정말 빈틈이 없다. 그런 견해들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요즘 부러워하죠. 그래서요. 중국 국가대표팀은 이제 절에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한국 국가대표팀은 어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저희는 건가요? 이제 기존에 어떻게 오픈 소스로 풀려 있는 뭐 이제 릴라제로나 네. 미니고나 뭐 이런 AI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리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엘프고 뭐 미니고 릴라제로가 뭐 대표적이고요. 최근에는 미니고를 많이 쓰더라고요. 구글 이제에서 만든 이제 구글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 절의 한돌 그리고 골락씨는 한국, 중국 이렇게 바둑 강국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요. 이 릴라는 벨기에에서 개발이 됐어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알파고 논문을 토대로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탄생을 한 건데 이제 바둑을 아냐 모르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벨기에 그 릴라제로 만든 개발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취미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나 하고 이제 만든 건데 네. 그게 이렇게 발전한 거죠. 취미로 만들었는데 세계대회 우승까지 노리는. 네. 그런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되게 특히 어렸을 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거는 백이 그냥 살잖아요. 이게. 네. 살아버리거든요. 그럼 이 어? 대마가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선수라고 가정을 해도 네. 그러니까 이종훈 선수인데 여기는 선수가 안 돼요. 잡으러 갈 수 있고요. 늘어진 패는 어차피 좀 괴롭기 때문에 한돌이 변화를 꾀했는데요. 지금 이기는 그림이 없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진 패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두고 나서 좀 꽤 이득이잖아요. 네. 이 교환 자체는 혹시라도 살면은 그건 역전이니까요. 근데 이게 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어서 두면은 이제 이렇게 집이 안 나고요. 물론 이렇게 두면 딴에서 이제 이 자리가 옥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확실한 곳은 이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기의 선수가 된다면 만약에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 패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쪽 공배가 채워진다고 해서 이쪽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뭐 후속 수단이 없죠. 그렇다는 것은 글쎄요. 이거를 두고 붙이고 있는 수법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었을 때 근데 문제는 이게 찝는 것도 백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문제네요. 이어주는 게 아니라 뭐 이쪽이 완벽한 형태니까요. 네.
네, 찝는 게 선수가 안 듣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좀 잡혔다. 네, 잡혔어요. 네. 지금은 잡혔고요. 절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잡는 수순만을 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승부가 조금 일찌감치 난 것 같아요. 좀 일방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초반은 잘 싸웠습니다.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잘 싸웠는데 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승부처가 될 것 같다는 이 흑진영에서 절에가 들어왔고 그 이후의 진행이 이 부친수 이유가 너무 매끄럽게 타개가 되면서 선수로 살면서 그때부터 절에에게 좀 기울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한돌이 만약 4강에서 패하더라도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거고요. 네. 사실 4강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4강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골락시 절에 빼고는 정말 압도할 만한 AI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네. 릴라즈로부터 해가지고 AQG 바둑이 엘프고는 나오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선전에서 한돌도 절에와 골락시에게만 패하고 나머지는 다 이겼거든요. 이긴 상대가 이제 기정령 수담이라는 이제 중국 AI. 네. 그리고 홍콩의 수월바둑이라고 있는데요. 3승을 거뒀는데 이제 기정령이라는 AI는 이제 중국의 네이펜 도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AI예요. 도장 차원에서도 이런 개발이 가능한지 네. 대단한 도장이죠. 네. 거의 기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좀 보조가 있겠죠. 네. 도와주는 이제 개발자라든지. 네. 중국에는 이번에 8팀이 나왔는데 정말 다양하게 AI에 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는 당연히 으뜸인 절에와 골락시가 네, 지금 선두 주자에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딥젠고가 못 나왔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딥젠고는 조금 이제 뒤쳐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은퇴 뒤에 개발이 없었다면은 지금 수준에 이르고 있는 이제 절의 골락시와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AQG는 이제 AQ라는 인공지능이 원래 있었고 레인지를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 탄생한 AI인데 네. 그게 많은 기대를 했어요, 일본에서. 예선전에서도 4승 1패를 하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네. 근데 이게 좀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이게 사실 골락시랑 절에한테 졌으면은 인정을 했을 거예요. 이건 거의 넘사벽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인정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릴라지로한테 졌거든요. 8강전에서. 그거는 좀 아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좀 일본에서도 나름 좀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AI 이제 바둑 대전에 좀 합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왜냐면은 사실 일본도 강대국인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중국과. 한국에게도 밀려 있고요, 지금은. 네. 사실 바둑이 한돌한테도 밀려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 한돌이 마지막으로 찝어가는데 이어만 준다면 원래 모양은 있는 게 깔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도 이렇게 늘면 깔끔하네. 이게 있거나 다르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 수가 아주 깔끔하네요. 어떻게 둬도 잡히긴 잡히는군요.
네, 뭐 있겠네요. 이어서 되면요,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도 혹시나요? 막아서 잡아두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뭐 그런데요. 잡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면 이게 더 좋긴 하거든요. 다른 게 있나요? 치받고 나서 두는 것도 뭐 의미가 없고요. 붙이고 뭐 끼어 있는 것도 의미 없죠.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늘면은 깔끔한데요. 네. 그냥 막아서 잡아뒀고요. 네, 이 수는 뭐 네, 그냥 어차피 크게 의미가 없어서 어차피 잡는 형태니까요. 네. 한돌이 붙여서 지금은 의미는 없지만 그나마 확률이 높은 자리를 두는 거죠. 네, 맞습니다. AI는 뭐 이제 이쯤에서 확률을 보면은요, 아마 현재 낮을 거예요. 아마. 네. 저런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 18급도 코수좀 칠 것 같은 수거든요.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약간 그러시잖아요, 되게. 네. 인공지능 이 대결을 할 때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불계승 불계패를 이 개발자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왜냐면은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는 결국 본인이 판단해서 던집니다. 알파고가 그렇듯이. 근데 이미 저런 현저히 퍼센티지가 낮아져 있고 이미 좀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수법들이 나오면은 이게 명국이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개발자 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권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죠. 좀 인공지능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룰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도요 너무 심하게까지는 안 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그치는데 예전에 초창기는 AI야 AI 이제 대국을 시켜놓으면은 정말 뭐 다 이미 끝나는데 뭐 계속 둡니다. 계속 끝난 승부를. 그 이후의 수수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지금이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사실 한돌 투석을 시켜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대마가 잡힌 상황이고요.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백을 잡아도 뭔가 자신 있는 물론이죠. 장면인데요. 그쵸. 여기서 정말 두라면 참 두고 싶네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쵸. 대마가 완벽히 잡힌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네. 한돌이 돌을 거뒀습니다. 백불계승입니다. 네, 한 판 한 판이 참 연구 자료가 되는 대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국도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한돌이 상당히 잘 뒀습니다. 잘 뒀고요. 중반까지도 잘 만들어냈는데 이게 예선전 절에와 뒀던 바둑과 약간 비슷한 패턴이 결국 나왔어요. 네. 한돌이 모양을 확장을 하고 절에가 그곳을 파괴하면서 어떻게 보면 승부가 결정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선전 패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예선전에서는 이제
좀 모양이 너무 크기도 하고 약점도 있어서 네. 이거는 분명히 파괴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본대국은 이제 살 수는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왔던 그런 맥점들이 있었고 네. 귀가 두 칸 굳힘은 아무래도 백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승부가 갈렸던 포인트는 산 것이 아니라 선수로 산 거예요. 선수로. 백이 선수로 살아버리면서 또 선수를 뽑고 이제 큰 자리를 향하게 되면서 거기서 승부가 갈린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절에 그 하변 붙이는 수, 그 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그런 바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대국을 보니까요. 두 번째 대국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대국 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네, 두 번째 대국은 한도를 100번이라는 거죠. 아, 지금까지 그렇군요.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패하긴 했습니다만 흙을 들고 패한 것이고요. 100번을 들면 아무래도 AI는 100이 유리하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해서 한돌의 승리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한돌과 절의 3번기 두 번째 대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